어느 날 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있을 때의 일이다. 원래는 사람이 많은 전철이지만 이날은 묘하게 사람이 없어서 편히 앉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전철에 탔다. 자리도 많은데 이상하게 바로 내 앞에 앉았다. 너무나도 귀여워서 나는 그녀를 넋빠지게 쳐다봤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대학교 선배 중 수다를 하는 선배가 지하철에서 여자를 보고 단지 웃었다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게 기억났기 때문이다.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저 맞죠? 라고 하길래 나는 수다루 선배가 끌려가는 모습이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니에요. 밖을 봤어요. 거짓말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다행히 그녀는 나를 수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와 간단히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케미였고 같은 대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아케미와 이야기하는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 아케미에게 이야기할까 했지만 큰일이 아니겠거니 무시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아케미의 전화가 울린다. 아케미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데 나는 못 볼 걸 보고 말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가방에는 날이 심하게 상해 있는 중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중국집에서나 쓸 법한 중식도가 2개나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이 중식도가 부딪히는 소리였던 것 같다. 그걸 본 나는 확신했다. 아케미는 몬스터 헌터를 하면 분명 쌍검 유저일 거야. 다음번에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잡혀간 수다루 선배가 떠올랐다. 이렇게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 같은 평범한 남자에게 갑자기 말을 건다고?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뭔가 문제 생기기 전에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나는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했다. 전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다. 나는 혹시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전차가 다시 출발하기 직전에 미안, 나 여기서 내리는 거 잊었어. 재빠르게 내렸다. 전화 중이었던 아케미는 나에게 반응하지 못했다. 일단은 아케미는 피했지만 괜히 불안했다. 혹시나 다시 마주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안고 전철이 아닌 택시로 친구 집에 향했다. 그 후 친구를 만나고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물론 친구도 야, 너 수다로 선배랑 친하더니 똑같이 될 뻔했네? 라면서 나를 비웃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네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러자 친구가 야, 아케미 짱 아니냐? 라면서 나를 갈구면서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돌아오더니 야, 귀여운 여자애가 있던데 너도 한번 확인하고 와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현관문 구멍으로 살며시 밖을 살펴봤다.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케미가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친구에게 야, 미친놈아, 네가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진짜 왔잖아. 야, 너 무슨 짓 한 거 아니냐? 너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경찰에?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진짜.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소리가 들렸다. 후배, 거기 있는 거 알아. 들어가는 거 봤어. 갑자기 왜 도망간 거야? 제대로 설명해줘. 라는 그녀의 목소리와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친구가 상황을 살펴보러 간다. 거기에는 중화칼로 억지로 문을 열려는 아케미가 있었다. 이 여자한테면 우리 집 냉장고를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떻게 도망가야 할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모습이 이상해서 그런지 주변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었던 것 같다. 순찰차에 빨간 파란빛이 보인다. 그걸 보고 나는 친구가 조금 안심했다. 움직이지마! 라는 소리와 아케미가 달려서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경찰은 친구 집에 찾아왔다. 아케미는 잡지 못한 것 같다. 나는 문을 칼로 쑤시고 있던 여자의 이름이 아케미이고 아마도 나를 쫓아온 것 같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에다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것 같다.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경찰은 혹시 아케미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순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이런 일도 잊어버릴 쯤 한 달 정도가 흘렸다. 경찰도 순찰을 멈췄다. 그냥 한순간의 해프닝이었겠지. 어느 날 밤 나는 컵라면을 먹을까 하다가 다른 것이 먹고 싶어져서 야식을 사러 나갔다.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사 설렁설렁 집에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정면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설마 하면서 달려오는 그 실루엣을 쳐다보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아케미였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몰라, 일단 나도 도망치자. 어쩔 수 없이 집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미친듯이 뛰었다. 경찰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는다. 이런 날에는 꼭 뭔가 실수를 하더라.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 어느 정도 달리니 아케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상태로 혹시 집이라도 갔다가 아케미가 우리 집을 알게 될까 겁이 나서 집에도 못 들어가겠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이 났다. 이 근처 공원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다. 그걸로 경찰에 연락하자. 주위를 경계하면서 공중전화 박스로 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잡는 것이다. 설마 제발 하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는 귀여운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아케미가 있었다. 아케미와 원하지 않던 재회를 하게 된 나는 너무 놀라서 와우 친구들을 빡빡이가 아니라 우우 하면서 누가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할 비명 소리를 내면서 자빠져 버렸다. 그리고 아케미는 이런 나를 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낄낄거리면서 웃는다. 나는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거야? 소리치며 물었다. 그러자 아케미는 당연히 알지. 후배의 왼쪽 엉덩이 주머니에 내가 있거든. 어디 있어도 나는 알아. 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니 이 인간 코난을 너무 봐서 머리가 이상해졌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무언가 길다란 게 있었다. 그 무언가를 꺼내보니 사람 손가락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가 아니라 우와! 이 손가락을 지면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케미는 웃으면서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버리면 안 되지. 다음에도 나를 버린다면 죽일 거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손가락을 내 엉덩이에 집어넣었다. 차라리 수다로 선배처럼 경찰에 끌려가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우선 너네 집에 가자. 우리 집 알아? 응 당연하지.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힘으로 나를 끌고 가면서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향했다. 그리고 이 날도 금속 2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에 중화칼이 떠오른다. 게다가 아케미의 비정상적인 힘에 나는 그거 알아 보이? 강간당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3배의 힘으로 저항한대. 거짓말하지마. 그럼 왜 강간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강간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7배의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래. 설마 아케미는 지금 7배의 힘? 이렇게 압도적인 7배의 힘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 앞까지 오게 되었다. 드디어 아케미의 몬스터헌터 쌍검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내 방을 한번 살펴보더니 뭐야 어질러져 있잖아. 내가 정리해줄게 라면서 정리를 시작했다. 만약 아케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귀여운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는 정말 행복했을 상황. 근데 아케미는 중화칼 쌍검 유저가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케미는 자기 긴 머리가 불편했는지 머리를 묶고 청소를 계속한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상한 걸 발견해 버렸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케미의 목덜미에 기계의 파츠를 서로 연결한 듯한 연결부가 보였다. 거기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이 금속 소리는 중화칼 2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아케미 본인에게 났던 것. 아케미가 청소를 하고 있는 도중 책장을 잘못 건드렸는지 아케미의 머리에 책이 쏟아져 내렸다. 그 충격으로 그녀의 목덜미에 있던 연결부가 어긋나 버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 아케미의 얼굴이 뒤틀어져 버렸다. 그녀는 그냥 아프잖아 라고 하면서 뒤틀린 얼굴을 다시 조립했다. 그리고 청소를 계속해 간다. 아케미의 이상한 모습을 본 나는 확신했다. 아케미는 인간이 아니야. 아케미의 청소가 다 끝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진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득 나의 눈에 커피 포트가 들어왔다. 야식을 사러 가기 전 컵라면이라도 먹을까 해서 포트에 물을 채워두었었다. 그렇다는 건 저 커피 포트는 꽤 무거울 것이다. 여자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위화감을 느꼈지만 저건 사람이 아니야. 으아! 나는 전력을 다해
커피포트로 아케미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벽 끝까지 넘어졌다. 해치웠나? 실수로 해버린 부활 주문에 힘은 상당했다. 그녀가 일어선다. 다시 일어나는 그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 얼굴의 반이 갑자기 떨어진다. 얼굴이 코에서 입까지 뿐이 없다. 그래도 그녀는 그냥 벌레 물린 듯한 느낌으로 뭐 하는 거야? 아프잖아. 역시 세배로는 7배를 이길 수 없나? 나는 커피포트를 그녀에게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집 밖에서 나의 집을 보자 아케미는 한 손에는 중화칼을, 한 손에는 떨어져 나간 자신의 머리를 들고 창문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케미는 나를 향해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잡히면 확실하게 죽는다는 걸 직감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도망칠 생각으로만 무작정 뛰었다. 그런데 문득 나를 버리면 죽일 거야? 라는 말이 생각났다. 사고를 돌려서 이 손가락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버리든 안 버리든 어차피 잡히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근처 신사로 무작정 뛰어갔다. 신사에서 나는 아케미의 손을 꺼내 신사의 배전, 종이 있는 곳에 던져버렸다. 그 순간 도로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와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에 가보니 차는 멈춰있고 운전자와 어떤 아저씨가 멈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아케미가 부딪힌 건가? 기대를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주변에는 뭔가의 잔해 같은 게 뿌려져 있었다. 거기에 무서워하면서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인형의 잔해였다. 그리고 그 인형의 옷은 아무리 봐도 아케미의 옷과 똑같았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자 나는 필사적으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경찰이 믿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함을 느꼈다. 내가 아케미의 목 부분에서 본 기계적인 연결부, 이 인형에는 그것이 없다. 그리고 보통 움직이는 인형에는 관절이 있을 텐데 이 인형에는 관절이 없다. 이렇게 인형을 살펴보고 있으니 경찰은 이 인형의 잔해들을 증거품으로 가지고 가버렸다. 그리고 그 인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또한 경찰은 우리 집에 있던 아케미의 가방도 증거품으로 가지고 갔다. 안에 있던 휴대폰은 몇 년 전에 해약된 휴대폰이기에 전화는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분명 아케미는 전철에서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 한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이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아케미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의 일이 트라우마가 된 건지 아직 인적이 드문 곳에 혼자 가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괜히 무서워진다.